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민한 사람들은 불평이나 불만 같은 걸 직설적으로 좀 표출하고 남들이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을 만한 행동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좀 무던해 보이고 성격 좋은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HSP 테스트 모양을 한번 찬찬히 읽어 볼 테니까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 작가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왜곡된 인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평이나 불만 같은 걸 직설적으로 좀 표출하고 남들이 봤을 땐 좀 까칠해 보인다거나 남들이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을 만한 행동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성격 심리학에서 규정하는 매우 예민한 사람, HSP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민한 감각 때문에 나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마치 내 감정처럼 느끼게 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따라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내 감정 하나만 생각하면서 절대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좀 무던해 보이고 성격 좋은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타인의 감정에 굉장히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아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는 기대나 욕구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 저 사람의 기분이 불편할 거라는 것까지 예상이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알아챈 타인의 기대나 욕구 같은 거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들이 나에게 어떠한 요청이나 부탁을 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야. 그럼 그 불편감에 내가 금방 전염되겠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고요. 나는 항상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이지만 내가 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굉장히 귀찮아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이를테면 노력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가 예상을 하고 부탁은 좀처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HSP들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항상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산다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우선 배려하고 타인의 감정을 항상 먼저 고려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SP 같은 경우가 제3자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HSP 당사자조차도 내가 이 정도로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인지를 인지하기 굉장히 힘든 이유는 이 사람들의 내면과 겉에서 보이게 되는 이제 외면의 모습이 굉장히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항상 내면이 들끓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면에 짜증도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어떤 것 때문에 불평, 불만들도 항상 많은 상태고 왜냐하면 이 감각적인 민감함 덕분에 항상 우리 주변에 떠다니는 많은 스트레스 자극에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HSP들을 괴롭히는 자극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치 타인의 감정이 복사 붙여넣기 된 것처럼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마치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바로 전염이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행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다른 사람들의 감정 때문에 그 즉시 나도 기분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HSP들은 평상시에 최대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높게 그리고 좀 긍정적인 감정이 유지되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항상 보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성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욕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 그들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내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걸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오히려 이 사람이 굉장히 친사회적이고 이타주의적이고 센스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HSP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의 일레인 아론이라는 한 인상심리학자가 발견해낸 개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감각적인 민감함이 남들보다 훨씬 더 월등해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취약하다라는 걸 이제 발견해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성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시도에서 이제 탄생된 심리적 개념이 HSP, Highly Sensitive Person
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개 중에서 13개 이상이면 HSP로 진단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HSP 테스트 문항을 한번 찬찬히 읽어 볼 테니까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위에 있는 미묘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통증에 매우 민감하다. 바쁘게 보낸 날은 침대나 어두운 방 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숨어 들어가 자극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카페인에 특히 민감하다. 밝은 빛, 강한 냄새, 사이렌 소리 같은 것들에 의해 쉽게 피곤해진다. 풍요롭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지니고 있다. 큰 소리에 불편해진다. 미술이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양심적이다. 깜짝깜짝 놀란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당황한다.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안다. 사람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짜증이 난다. 실수를 저지르거나 뭔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폭력적인 영화와 TV 장면을 애써 피한다.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긴장을 한다. 배가 아주 고프면 강한 내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기분 또한 저하된다. 생활의 변화에 의해 동요된다. 섬세하고 미묘한 향기, 맛, 소리,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즐긴다. 내 생활을 정돈해서 소란스럽거나 당황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경쟁을 해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불안해하거나 소심해져서 평소보다 훨씬 못한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내가 민감하거나 숫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 이 23 문항에서 13개 이상이면 매우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가 진단하셔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뭐 무례하게 행동했다거나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예민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나 지금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런 것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서 관계 갈등이 지속적으로 유발이 되고 그게 또 나에게 굉장히 심대한 정신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사람의 무례를 그냥 내가 한번 참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참고 꾹꾹 눌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민한 분들에게 항상 권고드리고 싶은 바는, 내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물론 내가 불편하고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이 내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관계 초반에 선을 확실하게 긋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관계에서 지켜야 될 선이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에 맞게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행동으로 대응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HSP 여러분들이 본인의 예민함을 어느 정도 표출을 하시면서 나는 이 정도 선이 확실한 사람이야 라는 걸 주변에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내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발달한 안테나 때문에 남들보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릴 일들이 많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릴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해소하고 대처해야 되느냐가 HSP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감정은요, 여러분들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에게 시비를 걸러 찾아온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찾아서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손님을 맞닥뜨렸을 때 이 손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 먹으려고 계속해서 악다구니를 벌이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에 과몰입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받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손님의 다른 특성은 뭐냐면요,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누군가 시비를 걸고 싶은데 그 당사자가 시비를 받아주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금방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떠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대한 부정적인 감정과는 대면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중요한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서 내가 이기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냥 지나갈 때까지 최대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주의 분산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흘러가도록 두면은요, 이게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럼 이런 집 비워주기 전략을 현실 세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떠한 내가 이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확 노출이 되었을 때 일단은 그 상황과 물리적인 거리감을 확 벌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감을 확 벌리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적인 거리감도 병행해서 병렬적으로 다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감정에서 과몰입되는 것에서부터는 많이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팀장님이 뭐 짜증을 내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그 짜증을 계속 듣고 있는 것보다는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온다거나 화장실을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뭐 커피를 사러 간다거나 함으로써 이제 물리적 거리를 확 벌려놓을 수 있다면, 그럼 그 짜증이 금세 지루함을 느끼고 다른 쪽으로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집 비워주기 전략을 상시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추가로 첨언을 드리자면요,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방식이 보통 사람들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경향이 있어요. 일단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나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특화된 활동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의 단점은 뭐냐면, 결국 예방 활동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예민한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정신적인 안정을 챙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HSP 직장인분들은 너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외부에서 알아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예방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인데,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없네, 그 누구의 노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추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눈길이 가느냐, 일단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포인트가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를 예방하는 데는 실패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예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났고, 그 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할 수 있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적인 본능상 문제를 예방한 사람보다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심리적인 스포트라이트가 가기가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예민하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회사에서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민한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예방 활동에 매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예방하고 이러한 활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쪽으로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말지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줄 알고 나에게 어떠한 인정이나 보상도 해주지 않는 게 억울한 심정이 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말지는 나의 몫이 아니니까 이러한 부분은 내가 좀 겸허하게 받아 넘기는 자세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선택권이라든지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예민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감정 스펙트럼의 이제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감정 스펙트럼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도 여기까지, 어느 정도는 스펙트럼이 좁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 스펙트럼이 이렇게 양쪽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불편한 감정도 훨씬 더 다양하게, 그리고 훨씬 더 강렬한 강도로 느끼고요. 그 반대급부로 긍정적인 감정, 행복감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강렬한 강도로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HSP 분들이 본인의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나의 성격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이 감정 스펙트럼에 확장된 부정적인 측면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급부에는 이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감정 스펙트럼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에서
훨씬 더 강렬한 수준의 긍정적인 감정이라든지 감동, 영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나의 심미안을 활용한 취미 생활에서부터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취미 생활을 꾸려 나가시면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 때 그냥 단순히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쉬는 것보다는 즐겁게 만들어주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들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이 늘어난 감정 스펙트럼의 긍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충분히 내가 즐거움과 만족감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굉장히 다채롭고 굉장히 강렬한 감동과 즐거움, 환희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하시고 나의 취미 생활을 갖고 나가시는 게 예민한 분들에게 좀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